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정적분의 활용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벌써 우리 수트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조금만 힘내서 우리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넓이라고 하면 넓이가 음수값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내가 계산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다? 의심을 해봐야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것은 일단 함수 f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음수 아래쪽에서도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죠. 그럴 때를 생각해서 절대값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수 아랫부분에 내려와 있는 그 그래프를 그대로 대칭을 해서 우리가 양수값으로 만들면 요 아래 넓이나 위의 넓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y는 fx와 x축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x는 a부터 b까지 라고 주어져 있는 그러한 직선이 있으면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중에서 절대값 fx에 대한 그러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지금 봤더니 얘는 함수 fx가요 0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그냥 정적분을 구했을 경우에는 분명 음수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부터 3까지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적분을 해볼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아래 끝과 위 끝을 잘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3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 9,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0이라서 사라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즉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넓이 3분의 4라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위로 볼록인 이러한 이차함수 있습니다. 얘는요 원점에서 만나고요 마이너스 4에서 만나요.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를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바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그냥 0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여기가 64죠? 마이너스 64야. 그치? 그러면 플러스 3분의 64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지금 16 플러스 3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64 플러스 32. 그런데 이 친구가 3분의 96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3분의 32예요 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공식을 알려줄 건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공식은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알파, 베타. 그런데 이 이차함수와 x축이 이루는 그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러면 이 넓이는 6분의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계수의 절대값. 이렇게 이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6분의 절대값 지금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1의 제곱. 그러면 3-1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8이 돼서 뭐가 됐나? 3분의 4. 바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쵸? 또 여기에서도 지금 6분의 절대값 하면 1. 그리고 4랑 0이죠. 마이너스 4랑 0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4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6분의 4, 4, 16.
6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2, 3 해도 똑같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꼭 한쪽에 체크를 해두신 다음에 직접 적분하는 방법도 정석대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공식으로 기억해 놓으면 조금 더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어요.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두 곡선 사이 또는 두 직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러면 더 위에 있는 함수부터 더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사이에 있는 넓이는 결국에는 더 위에 있는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fx의 넓이는 요만큼이잖아. 요 빨간색 부분이야. 그런데 gx의 넓이는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요 부분, 이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하려면 fx에 대한 적분값에서, 정적분 값에서 gx에 대한 정적분 값을 빼면 그러면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s가 나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 위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더 아래에 있는 함수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 fx,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친구 있고요. gx는 이렇게 위로 볼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교점이라고 했지? 그럼 같을 때의 점. x제곱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서로 같아질 때의 점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됩니다. 2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x-1과 x-3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파는 1이고 베타는 3이다. 왜? 알파가 지금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이야. 자, 알파, 베타 사이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보래요. 자, gx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습니다. 자, 이 둘 그래프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럼 이 말은 1부터 3까지 gx가 더 위에 있지요. 그래서 gx 마이너스 fx를 해서 적분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부터 3까지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에서 fx를 빼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d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적분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나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여기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9, 4, 36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분의 8이라고 하는 우리가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으로부터 접선, 이 점 위에 있는 접선이 있습니다. 자, 이 접선으로부터 근 이렇게 생겼을 때 만나는 이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접선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도 보았지만 우리는 그 곡선과 접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적분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더 위에 있는 식, 더 아래에 있는 식 이렇게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우리 아까 이차 함수에 대한 적분에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식이 있었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접선과 또 3차 함수가 이루는 그러한 접선에 대한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접선. 어디에서? 3차 함수.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3차 함수, 보통 3차 함수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만나요. 접선에서 딱 만나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다른 점, 알파 말고 접하는 다른 점, 접하는 거 말고 다른 점을 베타라고 둡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세요. 이래. 곡선과 이 접선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세요. 이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1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A,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4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야. 베타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알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해도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지금 절대값 하고 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 1,4에서 접하는 직선을 이 곡선에 그으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대답해주세요. 이랬어요. 자, 1,4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3이 만나는 점 중에서 점 1,4가 아닌 점 a, b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우선은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봐야겠네요. 자,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 필요합니다. f'1은 미분하면 3x제곱이잖아. 따라서 3 이렇게 돼요. 지나는 점, 접점.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뭐라고 주어졌냐면 바로 1,4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뭐가 되냐면 y는 3, x-1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따라서 3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여기에서 지금 접점 말고 다른 한 점을 더 구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3과 누구랑 3x 플러스 1이 같아질 때의 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x좌표부터 구하고 y좌표까지 완전히 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x, 여기 지우개를 활용을 할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지금 3차인데다가 우리가 어디서 접하냐면 1에서 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1, 0, 마이너스 3, 2. 1이라고 하는 친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까 바로 가볼게요.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 한 번 더 가도 되지? 2,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접하고 접하지 않는 다른 한 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어디가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접선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y좌표도 나와요. 알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아니면 x세제곱 플러스 3에다가 대입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a와 b를 각각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x세제곱 플러스 3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1,4에서 접선 1,4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다른 한 점은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요. 여기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 둘러싸이는 넓이를 봤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냐면 바로 3차 함수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x가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사이에서만 넓이,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더 위에 있는 함수는 지금 x세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빼주냐면 바로 접선 3x 플러스 1 이렇게 d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d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4분의 1에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x제곱 플러스 2x 아래 끝과 위 끝에 잘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약분해주면 지금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가 4분의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4분의 8 하면 여기가 4분의 3이 나옵니다. 여기가 4분의 3. 마이너스 6이가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4분의 4, 6에 24. 따라서 27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는 4분의 27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 하나 배웠잖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알려준 공식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접점에 대한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1입니다. 즉 알파가 마이너스 2고요. 베타가 1이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12분의 라고 하는 공식에다 대입을 해보자. 12분의 x세제곱의 개수 1이죠? 1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즉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3에 지금 4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3, 4, 12 4분의 그 다음에 여기 3에 4제곱 그래서 27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됐어요? 공식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빠르지. 두 접점의 x좌표만 알더라도 우리가 넓이를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적분을 해야 합니다. 됐나요? 자,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 지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래. 그러면 A부터 C까지는 양수값으로 정적분값이 나오고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로 나올 건데 그 넓이가 같대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그냥 적분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0이 나와요. 약간 기함수처럼 보이죠? 기함수.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X축을 Y축을 그려주면 서로 기함수 관계일 때는 우리가 적분했을 때 0 되는 사실 알잖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 끝, 시작점, 아래 끝부터 위 끝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 값이 0이 됩니다. 아, 넓이가 같고 부가 서로 다른 쪽에 있다? 그러면 상쇄된다. 즉, 정적분 값이 0이다를 활용을 해줄 거예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곡선 Y는 x-2, x-6, x-2의 2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죠. 3차 함수 그래프면 지금 오른쪽 위에서 시작을 해요. 얘가 지금 세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2, 하나는 6, 그 다음에 하나는 2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같대요. 넓이가 같다라는 건 이 친구랑 지금 이 친구의 넓이가 같고 부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디를 기준으로? 바로 6을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럼 6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로 서로 대칭 관계를 이루죠. 자, 2하고 6하고 몇 개 차이나? 4칸 차이 나죠. 4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럼 6하고 2a도 4칸 차이 나. 그러면 6에다가 4를 더해주면 10이 되죠. 따라서 a가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a가 3보다 큰 값인 것도 확인이 되네요. 됐나요? 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개념 한번 봐야겠지요.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 함수입니다. 그래서요, y는 x제곱, 특히나 x가 양수인 범위 내에서 제한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x제곱과 y는 x로 둘러싸이는 넓이만 잘 구하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대칭되잖아. 대칭되면 뭐야? 곱하기 2, 똑같은 넓이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두 함수 그래프 중에서 y는 x가 대칭임을 이용하여 구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y는 x와 y는 fx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2배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좌표 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도형을 옮겨보면 훨씬 쉽게 직사각형 넓이로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 넓이와 여기 B 넓이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지금 GX랑 FX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니까 GX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와 그 다음에 FX와 Y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가 같음을 이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나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지금 가로의 길이가 B고요. 세로의 길이가 A인 전체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아래 부분의 넓이만 빼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X축 0부터 B까지의 요 아래 부분 넓이 구하는 정적분은 여태까지 되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 아래 부분의 정적분을 뺀 값이 결국엔 B가 되고 그 B는 A랑 원래 똑같잖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fx, x제곱 플러스 2의 역함수 gx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2를 지나고요.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친구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역함수 gx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럼 여기랑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랑 서로 역함수 관계를 이룹니다. 얘가 fx고요. 얘가 gx예요. 이렇게.
그럼 fx는 0부터 2까지에 대하여 지금 적분을 해달래요. 요 아래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gx는 2부터 6까지래. 2부터 6까지. 요 부분의 넓이. 이렇게. 자,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지금 함수값이 뭐가 되냐면 6입니다.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요 부분이랑 어디랑 같은 거야? 사실 여기랑 같은 거야. 자, 이 둘을 더해달라고 하면 얘를 뚝 떼서 선생님이 여기로 옮겨버리면 무슨 모양이 나오느냐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가 6인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 바로 12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그 다음에 뭐 거리, 속도 이런 거에 구하세요 이러는데 자, 문제에서요. 미분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주어지고 속도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거꾸로 물어봐요. 속도 함수를 주어지고 위치를 추측하거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 적분 과정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야. 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라고 하면 시작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속도에 대한 양, 정적분 값이 뭐 양의 방향으로 갔는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는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앞으로 한 칸, 두 칸을 갔어. 앞으로 한 칸, 두 칸을 갔어. 그리고 뒤로 세 칸을 갔어. 그러면 앞으로 두 칸, 뒤로 세 칸 했을 때 최종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선생님의 위치는 뒤로 한 칸이지. 그치? 그럼 원점으로부터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의 위치는 뒤로 한 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뒤로 한 칸, 마이너스 1, 앞으로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의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래. 거리는 총 양을 의미하는 거야. 앞으로 두 칸 간 것도 내가 갔잖아. 두 칸, 뒤로 세 칸 간 것도 간 거야. 그럼 총 몇 칸 움직인 거야? 5칸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내가 움직인 총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되고요. 위치는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서 있는 그 위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왔다 갔다 했든 그런 양은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 값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정적분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부터 B까지의 변화한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그냥 정적분 값이고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앞으로 두 칸, 뒤로 세 칸, 총 5칸이에요. 말해주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거리의 총합. 알겠죠? 자, 원점을 출발하여 시작점이 원점이네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라고 하자라고 시작을 해요. 자, T는 0에서의 위치가 뭐가 되냐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이렇게 T는 0에서 위치가 원점이죠. 처음 시작점이 원점이에요. 그래서 X는 0이므로 이렇게 해야겠다. 0이므로 0으로부터 우리가 적분을 해줄 겁니다. 어디서부터?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dt. 그래서 여기서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지금 3의 t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적분상수 C가 붙겠지만 사실 원점에서 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는 1에서 4까지 위치에 그냥 변화량을 구해주세요. 이랬어요.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1부터 4까지 바로 우리는 저 VT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부터 4까지 바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d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t의 제곱 그리고 1부터 4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64 여기다 4를 대입하면 16, 8, 3, 24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3분의 마이너스 64 여기는 플러스 7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6분의 마이너스 2, 6분의 9, 그럼 6분의 7이죠? 따라서 3분의 8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6분의 지금 8이 16 마이너스 6분의 7이니까 따라서 6분의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2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바로 2분의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t는 1부터 4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수 범위랑 음수 범위 혹시라도 나눠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x, 지금 vt를 봤을 때 vt가요. 어떤 친구냐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위로 블록이면서 0과 3에서 만나는 친구예요. 그럼 0부터 3까지는 지금 양수고 3 이상부터는 뭐가 되냐면 음수가 나옵니다. 3보다 클 때는. 그래서 여기서 1부터 4까지라고 하면 1부터 3까지는 원래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면 우리는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t제곱 마이너스 3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쌤이 여기를 좀 밑에를 좀 지울게요. 아까 우리 적분해 놓은 식을 활용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t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의 t제곱 그리고 1부터 3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됐죠? 자, 여기는 2분의 3의 t의 지금 뭐가 되냐면 3분의 1의 t의 세제곱이죠.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t의 제곱 그리고 여기도 3부터 4까지. 요 아래에 있는 식을 좀 지우고 계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윗끝 3이죠. 그래서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 3, 27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64 마이너스 여기 4, 4, 16이죠. 그러면 24 8, 3, 24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9, 3,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 좀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분의 6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2분의 27이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가 27로 계산이 되고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분의 1 3분의 64니까 바로 3분의 65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9가 남고요. 마이너스 24 하면 마이너스 15예요. 자, 마이너스 15 플러스 3분의 65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분을 해보면 6분의 여기다 6을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90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130 여기다 3을 곱해주면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40이 되죠. 그리고 6분의 지금 40에서 9 빼니까 31이에요 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총 거리는 6분의 31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하여 이번엔 원점이 아니에요. 2인 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VT가 마이너스 T 플러스 2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는 0에서의 위치는요. 시작점이 바로 2로부터 시작을 한대요. 2로부터 시작을 해서 2에서 시작을 하면 위치 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적분을 해주셔야죠. 얘를 적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겠습니다. 0 대입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xt에 대한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t는 1부터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그냥 뭐 해주면 돼?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2 dt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아까 적분했을 때 뭐였었냐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2t 그리고 나서 1부터 4까지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 0이고요. 여기가 2분의 3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위치의 변화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랬어. 거리는 음수가 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 기점으로부터 우리가 꺾어 올려서 양수값, 즉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지금 VT의 절대값 DT로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거리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VT가 0이 되는 값은 T가 2일 때예요.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1인, 마이너스 1인 이러한 직선으로 그려지고요. 우리는 1부터 어디까지? 4까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가 한 칸, 여기도 한 칸, 따라서 여기의 넓이는 바로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 두 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가 되냐면 여기가 두 칸이 되겠죠.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즉, 2 이렇게 치면 돼. 직접 적분해도 나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랑 2 더해줘서 2분의 지금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정적분의 활용에 해당하는 개념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스텝 3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